앞선 강의에서 서로 다른 타입들에 대해서 동일한 행동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나 클래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C++에서는 서로 다른 자료형을 갖고 있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형들을 일반화시킨 것을 우리 제네릭 타입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제네릭 타입을 이용해서 일반화되어진 함수나 클래스를 정의한 것을 템플릿이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즉 템플릿 함수라는 것은 제네릭 타입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어서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처리를 할 수 있는 함수를 가리킬 것이고, 템플릿 클래스라는 것은 제네릭 타입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자료형들에 대해서 동일한 처리를 수행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가리키게 되어집니다. 즉 제네릭 타입으로 일반화되어진 함수를 템플릿 함수, 또 제네릭 타입으로 일반화되어진 클래스를 템플릿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함수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매개 변수나 지역 변수의 타입, 혹은 클래스 내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멤버 변수의 타입이나 멤버 함수들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의 자료형 같은 경우들을 일반화시키고, 그런 함수를 호출할 때나 혹은 클래스 객체를 선언할 때 그 일반화되어진 매개 변수 타입을 특정 구체화되어진 타입으로 지정을 해서 마치 틀을 통해서 동일한 모양의 상품들을 찍어내듯이 함수나 클래스 코드들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가리킵니다. 자, 이런 일반화되어진 타입을 갖고 있는 함수나 클래스를 정의한다라는 것은 함수 호출 시 혹은 객체를 생성 시 어떤 타입도 전달받을 수 있는 형태로 함수를 호출하거나, 또 그런 타입의 데이터들을 유지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일단 호출되어지거나 혹은 객체가 생성되어진 이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타입의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방식들을 지원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이런 타입에 대한 확인들을 런타임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컴파일 타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서, 부적절한 타입들이 연결되어지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어져서 프로그래머가 좀 더 쉽고 명확하게 자료형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제네릭 타입을 갖고 있는 템플릿 함수나 템플릿 클래스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함수의 선언이나 클래스 정의 앞에 템플릿 키워드와 더불어서 꺽쇠 괄호 표현 안에 클래스 하고 나서 타입 이름 혹은 타입 네임 하고 나서 타입 이름을 써주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타입 네임이라는 표현들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클래스라는 표현들을 더 즐겨 사용을 하기는 해요. 클래스라는 것이 일종의 사용자 정의 타입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이 둘에 대한 차이점들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다음에 오는 하나의 제네릭 타입 T라는 것은 각각의 일반화되어질 타입들을 식별할 수 있는 하나의 식별자로서 꼭 T라는 알파벳이 아니라 어떤 다른 알파벳들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관례적으로 타입을 나타낸다라는 의미로 T라는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하나의 함수나 클래스 정의 안에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제네릭 타입이 기술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템플릿이라는 키워드 다음에 꺽쇠 괄호 안에 개별적인 클래스 혹은 타입 네임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식별되어질 수 있는 세 개의 제네릭 타입을 기술을 해주면 사용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템플릿의 경우 제네릭 타입을 하나 혹은 두 개 정도 갖는 것이 보통일 것이에요. 따라서 앞에서 작성했던 수압이라는 함수를 템플릿 함수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정수를 전달받아서 맞교환하는 수압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 유형을 보면 정수의 레퍼런스를 갖고 그 함수 내부에서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정수 값들을 맞교환하기 위해서 역시 정수형 지역 변수로 템프라는 변수가 필요했어요. 자, 같은 관점에서 더블형 수들을 맞교환하기 위해서는 더블형 레퍼런스의 매개 변수와 임시 지역 변수 템프의 타입이 더블형으로 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압이라는 함수 안에서는 저 동그라미로 표현되어지는 타입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정수나 더블형뿐만 아니라 어떤 임의의 자료형이 된다 하더라도 저 동그라미로 표현되어진 타입들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임의의 타입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맞교환하는 처리를 수행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런 수압이라는 함수를 일반화되어진 형태의 템플릿 함수로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함수 안에 일반화되어진 타입으로 t라는 식별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매개 변수의 타입과 지역적인 변수의 타입, 즉 여기서 동그라미로 표현되어진 이 세 부분에 대한 타입을 t라는 타입으로 가정해보자 라는 거예요. 다만 C++ 기본 문법에서는 t라는 타입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t라는 타입이 제너릭 타입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현재 함수 선언 앞쪽에 다음과 같은 구문을 더 추가를 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문은 함수 선언문과 같은 줄의 기술해도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함수 선언 자체가 좀 길어져서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두 줄에 걸쳐서 표현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 앞에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는 템플릿을 선언한다 라는 키워드가 될 것이고 꺽쇠 괄호 안에 클래스 혹은 타입 네임이라는 것은 뒤에 기술된 이름이 제네릭 타입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키워드이고 그 뒤에 나오는 t라는 것이 이 템플릿에서 사용할 구체적인 타입 이름이 됩니다. 꼭 t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제너릭 타입은 함수 선언이나 객체 생성 시 특정 임의 타입으로 대체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는, 즉 이렇게 정수형으로 모두 대체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더블형이나 그 밖에 다른 자료형으로 대체되어져서 현재 수압이라는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매개 변수의 타입과 지역 변수의 타입을 일관되게 표현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함수 내의 모든 타입이 다 제네릭 타입은 아니어도 된다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템플릿 함수나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제네릭 타입의 구체적인 타입을 지정하는 시점은 템플릿 함수를 호출하는 구문이나 혹은 템플릿 타입의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지점에 처리가 되어집니다. 즉 함수 호출문이나 객체 생성 구문을 통해서 그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제네릭 타입을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으로 지정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지고 그에 따라서 구체화되어진 코드가 생성되어져서 처리가 되어지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 템플릿 함수 swap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템플릿에 대한 선언은 함수 정의뿐만 아니라 함수 선언에도 해줘야지만 이 t라는 타입 때문에 컴파일 타임 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swap이라는 함수 출문을 보면 현재 swap이라는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정수값을 전달해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정수형 인수를 갖고 있는 swap 함수의 호출문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는 컴파일 타임 때 제네릭 타입이 정수형으로 구체화되어져서 마치 정수형 매개 변수를 갖고 정수들을 맞교환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처럼 코드가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실제 정수형 매개 변수를 갖고 있는 독립되어진 수합 함수가 처리되어지는 것과 똑같은 처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런 처리가 그저 정수형으로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템플릿 함수를 호출할 때 정수의 인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제네릭 타입이 정수형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데 반해서 함수 호출 시 더블형 수를 인수로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제네릭 타입이 더블형 데이터로, 또 함수 호출 시 문자를 전달하면 제네릭 타입은 문자형으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나는 하나의 제네릭 함수를 정의했을 뿐인데 그 제네릭 함수가 호출되어지는 시점에 인수로 어떤 타입의 데이터를 전달했는지에 따라서 마치 서로 다른 몸체를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함수가 제공되어지는 효과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이 제네릭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 대체할 것인지는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수 호출문에 의해 처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템플릿이 제공되어진 이후에 존재하는 어떤 클래스 타입에 대해서도 역시 유효하게 처리가 되어질 수 있는 특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하기를 하나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circle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앞서 작성했던 swap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수들을 맞교환하거나 더블형수를 맞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클 객체를 맞교환하는 일에도 여전히 사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템플릿은 소위 함수나 클래스를 일반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특정 타입에 대해서만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든 타입에 대해서 항상 처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눈여겨봐 둡시다. 다만 템플릿이 가지고 있는 제네릭 타입은 반드시 타입을 지정을 할 때 일관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앞서 작성한 swap이라는 함수에는 하나의 제네릭 타입이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매개 변수의 타입을 제네릭 타입의 레퍼런스로 지정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함수로 호출할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정수를 사용했음에 반해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더블 형수를 사용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타입들을 하나의 제네릭 타입으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두 매개 변수의 타입이 서로 달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함수를 정의할 때 제네릭 타입을 두 개 따로 정의해주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 수압 같은 함수는 맞교환하는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같은 타입이어야지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네릭 타입이라는 것을 이용한 템플릿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서로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 동일한 행동을 처리하는 함수나 클래스를 작성을 할 때 비슷한 처리를 하는 여러 코드들을 따로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하나의 코드를 통해서 서로 다른 타입의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 또 좀 더 유연하게 처리되어질 수 있는 여지를 높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템플릿이라는 개념은 C++ 초기부터 지원됐던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여전히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고 따라서 한번 작성한 소스 코드를 다른 환경으로 옮겨서 컴파일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때에 따라서 제대로 컴파일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거예요. 더불어서 이렇게 일반화되어진 제네릭 타입을 갖고 있는 템플릿은 부적절한 사용 시 컴파일 오류가 발생되어지기는 하나 그 컴파일 오류 메시지가 상당히 좀 빈약하게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내주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반화 프로그래밍 혹은 제네릭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런 제네릭 타입을 이용한 템플릿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추세이고 C++에서도 STL이라고 해서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어서 서로 다른 자료형에 대해서 동일한 처리를 하는 다양한 형태의 함수나 클래스들을 표준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들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더 수월하고 또 효율적으로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자, 다만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만약에 템플릿 함수와 오버로딩 되어진 함수가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다시 말해서 현재 템플릿 타입 T에 대해서 배열의 각 요소들을 출력하는 print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함수 내부에서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배열의 각 요소 객체에 대해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받은 크기만큼 반복적으로 각 요소들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print라는 템플릿 함수와 동일한 이름의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더 정의했는데 이 경우 이 오버로딩 되어진 함수는 문자 배열을 첫 번째 인수로 전달받는 그런 함수로 정의가 되었어요. 따라서 문자 배열을 인수로 갖는 print라는 함수는 역시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해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크기만큼 반복적으로 출력을 하되 현재 각 문자의 내용을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문자에 대한 코드 값을 출력을 할 수 있도록 정수형으로 캐스팅한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수 배열이나 더블형 배열들을 print라는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템플릿 함수가 호출이 되어지겠죠. 반면에 문자 배열을 print라는 함수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면 템플릿 함수와 구체화되어진 타입을 갖고 있는 함수 중에서 이 오버로딩 되어진 구체화되어진 캐릭터라는 타입을 갖고 있는 함수가 호출되어지도록 처리가 되어집니다. 즉, 제네릭 타입을 가지고 있는 템플릿 함수라는 것은 구체화되어진 특정 자료형을 갖고 있지 않은 자료형들에 대해서만 처리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지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템플릿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함수를 정의할 때뿐만 아니라 클래스를 정의할 때에도 제네릭 타입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택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스택이라고 한다면 배열처럼 데이터들을 순서대로 저장을 하되 배열과 달리 데이터를 넣고 빼는 지점이 한쪽 방향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자료 구조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스택처럼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배열을 선언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다만 정수들을 담고 있는 스택을 만들 수도 있지만 더블형수나 혹은 그 밖에 다른 데이터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스택들도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네릭 타입 T에 대해서 myStack이라는 클래스에는 T타입의 배열을 하나 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스택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일을 처리해주는 push라는 함수는
T타입의 데이터를 집어넣는 일을, 또 스택으로부터 데이터를 빼내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pop이라는 멤버 함수는 T타입의 값을 반환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내가 스택의 어느 지점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또 어느 지점으로부터 데이터를 빼내는지는 스택의 최상단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지시자로서 top_of_stack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유지하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현은 생략을 하더라도 우리가 myStack이라는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스택을 생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더블 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스택을 생성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iStack이라는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스택에다가는 정수를 집어넣고 정수를 빼내는 일을, 또 더블 형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스택에다가는 더블 형수를 집어넣고 더블 형수를 빼낼 수 있는 일을 처리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본 자료형뿐만 아니라 어떤 임의의 클래스 타입으로 문자열들을 집어넣거나 혹은 복소수나 혹은 원객체 같은 것들을 집어넣는 일에도 이 myStack이라는 클래스가 여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C++의 템플릿이라는 개념은 자바 언어에 가서 제네릭 타입의 컬렉션 클래스라는 부분과 같이 연동이 되어지죠. 다만 C++의 제네릭 타입과 달리 자바에서의 제네릭 타입은 반드시 클래스 타입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즉 참조 자료용으로만 표기되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더불어서 자바 언어에서는 모든 함수들이 다 멤버 함수 형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 형태로만 제공이 되어질 것이고, 이런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은 C++보다는 좀 더 간략화되어진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지만 그 내부적인 의미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C++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 즉 STL에서 제공하고 있는 몇 가지 클래스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